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상가 만약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게 X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든 법정 갱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전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은 상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해지 통고할 수 있지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 4년 계약했다면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4년도 연장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4년분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모두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서 월세 못 냈다고 해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5번 지문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인데요. 기억해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으나 A를 기소 중지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받습니다.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의 이중 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에 보면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의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갑과 을이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오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안 나오지만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이기 때문에 25만 원씩 받네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포상금 나오지 않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32회 때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관한 법률 1문제. 그러나 33회 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34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포상금 계산하는 것까지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3번 시험에 출제됐었죠.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전자계약인데요. 전자계약 가능한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 했는데 지역 제한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종류 제한 없다. 3번 매매 전월세도 가능하다. 4번에 개인 간 직거래는 안 되고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과태료의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소화전, 비상벨은 비주거용 이의 서식에 기재를 하고요. 주거용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물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로 부동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강사로 확보해야 됩니다.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옛날에 이게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가입하시고 등업 신청 안 해도 글 올리면 자동으로 등업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